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국 IT 서비스 학회 충기 학술 대회 1시부터 시작되는 D2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D2 세션은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응이고요. 저는 이번 세션의 자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장항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응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현재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신뢰 기반 공격형 사이버 범죄로서 우리가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세션을 우리가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제 자장으로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다시피 사이버 공간이 점차 이제 물리 공간과 이렇게 융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융합이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오염 요소를 최소화하고, 다시 말하면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 어떻게 이것이 실내 공간으로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정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본 세션을 준비했고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상세 배경은 이런데요.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핵심 기술은 바로 우리가 초연결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 기술이란 것은 사이버 공간과 물리 공간이 기존에는 서로 이격되어서 서로 교환이라든가 공유가 되지 않았는데, 점차 초연결 기술이 되면서 실제로 공유되는 정보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가치도 이렇게 창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떤 문헌에서는 이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 공간이 되어지면 실제로 정보가 공유가 되어지고, 그 정보가 공유되면서 새로운 가치들이 생성되고 있는데요. 그 가치 중에서는 스마트카라든가 스마트 홈,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그다음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등 새로운 가치들이 이렇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치뿐만 아니라 이 가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호 대상이 이제 존재가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그러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보안 관점에서 보기에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사회 수준에서는 예를 들면 기술이라든가, 기술도 공유되는 거고, 장비, 설비, 인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산업적 관점에서도 공유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개인 수준에서는 인권과 자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보호 대상이 설정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 예로서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자유와 권리,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의 경제적 자산들, 이것들을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실내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뒷걸음 칠 수밖에 없느냐, 이런 문제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융합 공간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이슈들, 위험 요소들이 태어나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오염 요소와 위험 요소의 어떻게 보면은 심각성, 우리는 여기서 위험 요소를 심각성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꺼야 되죠, 그죠? 네, 끄세요. 괜찮습니다, 전혀. 네.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듀얼로 채팅을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합이 되어지면, 사이버 공간과 물리 공간이 융합이 되어지면 새로운 이전까지 보지 못한 가치가 생산이 되어지고, 그 가치의 핵심 플레이어가 뭐냐면 개인적 관점과 그 다음에 조직 관점에서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잘 보완에 따라서 이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내 공간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데, 이때 이것을 못하게 되는 이런 위험 요소를 저희는 오염 문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공간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 사회 관점에서의 오염 문제는 바로 산업보안 범죄고요. 그것이 기술 탈취 또는 기술 유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융합 공간에서의 오염 문제, 위험 요소라 볼 수 있고요. 개인 관점에서 인권과 견제적 자산들을 어떻게 잘 지켜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가짜 정보라든가 개인과 관련된 또 개인의 어떤 인권을 해하는 사이버 폭력의 문제,
개인의 어떤 거래를 경제적 자산을 위해하는 온라인 사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각 언론 매체에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융합 공간이 어떻게 하면 신뢰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한 우리가 전제 조건, 이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세션은 이 부분 중에서 특히나 2018년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 생활 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에서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오늘은 개인과 관련된 개인의 어떠한 인권이나 경제적 자산을 좀 잘 보존하고 가치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국가적 어떤 문제로 지금 삼고 있는 10대 분야 생활 안전 중에서 우리가 사이버 범죄 쪽에 좀 포커싱을 해서 이 다양한 의견을 좀 나눠보자. 그래서 첫 번째 발표해 주실 선생님께서는 주요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 대응 현황과 미래 전략. 두 번째는 바로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발생 가능하고 있는 지금 조짐이 보고 있는 신종 사이버 범죄는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을 놓고 우리가 논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제한적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채팅방을 통해서 저에게 의견을 주시면 제가 대표해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최종상 선생님이신데요. 주요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 최종상 총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할 주제는 주요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입니다. 제 직책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지만 또 상당 부분 우리 내부 자료를 제가 컨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하지만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경찰청의 공식 의견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 발표하는 저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동작, 서대문, 마포, 강서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총경 승진 후에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서울 동작경찰서장을 역임했고 2018년 8월부터 현재의 사이버 수사과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이버 안전국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연역입니다. 1995년 해커 수사대로 시작을 해서 2000년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이 되면서 총경급 책임자가 이 업무를 맡아왔었고요. 2014년에는 사이버 안전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네, 사이버 안전국은 치안감위 국장을 맡고 있고 생활안전국 수사국과 같은 병렬적 이치로 사이버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국에는 사이버 안전과 사이버 수사과, 디지털 포렌식 센터 이 세 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근무하는 사이버 수사과는 전국 사이버 사건의 수사 관련 지도 조정 지휘 업무 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 사이버 테러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요 지방청 단위에서 이 포렌식을 하고 그 후에 좀 중대하거나 곤란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렌식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사이버 범죄 유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주요 사이버 범죄 발생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유형입니다. 이 사이버 범죄 요 분류표는 우리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관련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또 이 사이버 범죄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로 나눠서 이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라고 하죠. 악성 프로그램. 여기는 이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라고 하는데 상당수 국가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만 사이버 범죄로 그 정의를 하고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기, 그 발표에서는 사이버 사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 범죄 분류표는 요 명칭은 현재 그 개정 작업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금융 범죄, 피싱, 스미싱, 메신저 피싱을 포함하고요. 사이버 저작권 침해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됩니다. 불법 콘텐츠 범죄에는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토박,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이 포함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음란물이라는 용어 대신에 성착취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어 변경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요 사이버 범죄 발생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좌장 맡으신 우리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이제 현재 사회 경제 활동의 무게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다 느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프라인 범죄는 감소하고 사이버 범죄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5년부터 19년까지 전체 범죄는 13.4% 감소했고요. 15년에는 약 1년에 186만 건에서 작년에는 161만 건이고요. 이건 이제 경찰에서 직접 핸들링하는 그런 범죄 통계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버 범죄는 24.8% 증가를 했습니다. 연 5%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 사이버 범죄가 전체 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7.8%에서 작년에는 11%, 금년에는 13.2%로 더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국 그 수사 요원은 한 2만 3, 4천 명 되는데 그중에 우리 사이버 수사 요원은 사이버 안전국장부터 사이버 담당하는 저 단위 수사관까지 포함해서 아직 2천 명이 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범죄에서 사이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사이버 담당 수사관이나 포렌식 요원, 기타 사이버 안전 관련 요원의 그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사이버 범죄 발생 그 흐름과 전체 범죄 발생 흐름을 도표로 정리했는데요. 왼쪽에는 사이버 범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곡선, 오른쪽은 전체 범죄가 하락하고 있는 곡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그 양상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범죄에 악용하고 해외 서버와 사무실을 이용하는 음성화 경향, 그리고 매크로 이용 신종 범죄가 등장하고 있고 도박, 성범죄, 저작권 사이트 등이 연결, 공생하는 그 다양화, 그리고 이번에 박사방 사건의 유료 회원들을 우리 경찰에서는 그 범죄단체, 범죄 조직 가입죄로 구속 송치한 것과 같이 이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도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을 하는 범죄자 간 조직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사이버 도박, 디지털 범죄, 성범죄를 저희는 사이버 민생 침해 범죄라고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통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사이버 사기는 18.5%, 사이버 도박은 19.1%, 사이버 금융 범죄는 100% 이상, 그리고 사이버 도박의 홍보 수단이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12.4%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23.5%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도박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19.1% 증가를 했고
이는 그 경제 침체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앞으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사이버 도박의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는 더욱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IMF가 1997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엔 98년에는 도박 범죄가 전년 대비 11.3%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도박은 온라인 그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이 크게 성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도박 범죄를 말씀드립니다. 이중 그 사이버 도박 중에 그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보면 스포츠 토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늘지는 않았고요. 경마, 경륜, 경정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좀 늘고 근래에는 홀짝 사다리 게임 이거 굉장히 좀 쉽거든요.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상당 부분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 발생 양상입니다. 이 사이버 도박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다. 이게 바로 모바일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관련되는 뭐 스포츠 토토라든지 경마, 경륜, 경정이라든지 홀짝 게임처럼 다양한 종목에 손쉽게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사이버 도박의 규모는 갈수록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금년 4월에 불법 도박 실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이버 도박과 일반 도박 비중 여기서는 이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사이버 도박이 일반 오프라인 도박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사이버 도박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는 전체 규모가 25.7조 원에서 작년에는 54.5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좀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규칙이 좀 단순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홀짝 사다리 게임이 좀 성행하고 있고요. 아울러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자 성착취물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공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근래에는 특정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몇 명 이상 되면은 이것을 맞추고 여기 베팅하는 도박 사이트까지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이버 사기는 우리 사이버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온라인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기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전년 동기간 대비 1, 4월입니다. 18.5%가 증가를 했고 근래에는 마스크 부족 관련해서 국민 불안감을 이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도 굉장히 많이 빈발해서 우리 사이버 수사관들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체적 통계를 좀 보면 직거래 사기 여기를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죠. 30여%가 늘었고 또 쇼핑몰 사기도 11.5% 늘었습니다. 반면에 게임 사기는 약간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18.5%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마스크 판매 사기 관련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은 이제 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 관련인데 여기도 전년 동기간 대비 100% 이상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제도권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를 노리는 스미싱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금융 범죄 발생 양상은 같은 일반 사이버 범죄와 유사한 걸 보이고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언택트 생활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또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협박 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듯이 작년 12월에는 유명 연예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수 피해자가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를 벌여서 관련자를 특정해 검거, 구속, 송치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근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인데요. 이 통계를 보면 전년 대비 12.4% 증가를 했고, 특히 이제는 이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이전에 개인의 일탈이라고 많이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조직적 중대 범죄로 국민 생활에 직접 이해를 하는 민생 침해형 범죄다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이버 도박 사이트의 유인이나 성매매 사이트 홍보 등을 위해서 성착취물 영상을 이용하는 등 범죄 간 융합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N번방과 불법 도박 범죄 공생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 변화 양상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에 손안의 사이트 서버가 폐쇄가 됐고요. 그 후에 이 불법 촬영물 유통 경로로 웹하드가 많이 2018년도에 부각이 됐었는데, 우리 경찰에서는 지방청과 경찰청에 사이버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처를 해왔습니다. 웹하드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서 근래 웹하드를 통한 불법 촬영물 거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보안 메시저를 이용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일명 텔렉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옮겨가더라도 또 옮겨가는 그런 메신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 지원팀을 구성을 해서 그 보안 메신저 구조도 분석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동의 불법 촬영에서 피해자를 강요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유포하는 등 굉장히 중대한 범죄화 되는데,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이 그렇습니다. 불법 공갈 협박에서 촬영을 하게 하고 이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더 큰 그런 불법 촬영을 하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촬영한 영상물을 돈을 받고 파는 등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 기존의 그 디지털 성범죄에서 더 나아간 굉장히 수법이 적나라해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돈 거래도 불법 촬영 영상물을 거래할 때 현금 거래, 계좌 거래에서 이제는 가상화폐까지 사용하는 등 은밀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딥페이크까지 사용하는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진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딥페이크 관련해서 6월 25일부터는 이 합성한 불법 영상물 관련해서도 중대범죄로 처벌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전문 수사 체계를 확립해서 좀 대응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직도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경찰청은 지도 조정 지원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지방청은 전문 수사팀을 중심으로 중요 사건 책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방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N번방 사건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책임 수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박사방 주범 검거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신상 공개도 하고 체계적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경찰청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지방청과 경찰서에는 수사단을 설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찰청의 수사본부에는 수사심의관이 수사단장을, 여성안전기획관이 피해자 보호 단장을 맡아서 수사 피해자 보호 모두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편성된 인원은 4,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뭐처럼 좀 사진이 나왔는데요. 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발표자입니다. 발표자고, 가운데는 우리 정복을 입으신 분은 현재 민감령 경찰청장이시고요. 2018년 8월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우리 경찰청에 설치할 때 그때 개소식하는 그 장면입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이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발족한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단속을 해오고 있고요. 기타 이제 사이버 도박이나 사이버 사기 등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특별 단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의 경우에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 개발자뿐만 아니라 도박 행위자까지 단속하고 있고요. 사이버 사기에서는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피싱 사기 등을 주요 범죄로 수사하고, 또 사기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심위와 그 협의를 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금융 범죄는 해외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신저 피싱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는 국제 공조를 좀 강화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점점 말씀드린 대로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저희들 4대 유통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SNS, 그다음에 다크웹을 통해서도 유통되는 게 있습니다. 그 IP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다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흔적을 찾아서 수사하면 되고요. 또 웹하드, 그리고 불법 사이트, 이것을 4대 유통망으로 규정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버 도박이나 사기, 또 디지털 성범죄가 돈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해서 범죄의 의지를 원천 차단토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기소전, 몰수보전만 경찰이 할 수 있었으나 5월 22일 날 법이 개정이 돼서 기소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몰수는 눈에 보이는 것을 탁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추징은 써버렸을 경우에는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옮겨놨을 때 그걸 찾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네, 이건 사이버 도박 관련해서 현금을 압수한 내용인데요. 사이버 도박의 규모 같은 거 우리 경찰청에 보고되는 사례를 보면 100억대 정도는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고요. 특정한 경우는 조 단위까지, 물론 이제 다 입출금을 합친 경우인데 조 단위까지 거래한 사례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이버 범죄에 대응을 하려면 먼저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는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구성을 함에 따라서 웹하드에 대해서도 양준호 사건 등을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웰컴 투 비디오 사건도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IP가 또는 서버가 해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제 공조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조직 전담팀을 신설하고 확대 추진하면서 가능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되는 전담팀을 지방청입니다. 위주로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은 작년에 6개청에 신설해, 우리 지방경찰청이 18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6개 청, 또 금년도에 6개 청 해서 12개 지방청에 신설을 했고, 내년도에도 나머지 6개 청에 도박 전담 수사팀을 신설을 해서 전문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직적인 사기나 또는 몽템 피싱이라든지 이런 해외발 사이버 금융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서울경찰청과 경기 남부경찰청에 사이버 금융 범죄 전문 수사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일단 2개 청 신설을 했는데 금년 내후년 계속 그 운영 성과를 봐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은 경찰청과 전국 지방청에 다 설치가 됐지만 관련 인원을 좀 대폭 확대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사관의 전문성을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상통화나 다크웹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청에서는 2000년도부터 전문가를 특별 채용을 하고 있고, 매년 60명 정도 그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를 경력 채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도 60명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연을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분들도 이 자격 요건을 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또 기존 수사관에 대해서도 전문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 교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과정 또는 일반 그 전문 업체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수사연수원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우리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ECR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언택트 사회에 대비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편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이버 사기에 대해서는 특히 그 쇼핑몰 사기라든지 이 가해자는 한 명이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좀 일반 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 계좌 내용만 첨부하면은 바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그 전담 조직 체계를 더 강화한 다음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생 사이버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 대응을 하기에는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속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존의 법령과 판례를 적극 해석 적용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돌이 하는 그 공연 표가 이 온라인에서 일반 거래 가격의 10배 이상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100만 원, 200만 원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온라인 암표라고 부르죠. 그러나 온라인 일반 암표 같은 경우만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상 거래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야 되지만 아직 그 국회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불법 행위에 대해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업무방해죄를 그 적용을 해서 그 단속한 사례도 있고요. 또 매점 매석 관련해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그 업무방해죄로 적용해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 주요국 수사기관, 미국 같은 FBI, HSI가 있고요. 영국은 NCA가 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경찰도 있는데 여기 수사기관과 또 인터폴, 유로폴과의 공조 채널을 더 다각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는 미국의 FBI 사이버 주재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경찰관 옆에 그 테이블을 두고 책상을 두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상의하고 공조할 것은 거기다 얘기하면 미국 FBI로 자동으로 요청이 가고 회신 받는 것도 그와 같이 체결되고 있고요. HSI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3개월간 HSI 사이버 수사관이 우리 경찰청에 와서 한시조 파견 근무하고 있고 추후에는 상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공조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IT 기업 공조팀을 신설을 해서 이 국제공조 관련 회신율을 향상시키고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있고요.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움도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 국가 기업을 계속 확대하는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ISCR 여기 심포지움은 코로나 관계로 금년에는 10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게 작년에 그 ISCR 전체 그 행사 기념 사진이고요. 다음은 이 범사회적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관기관,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피해 확산 방지를 같이 노력하고 또 포털의 중고거래 사이트와 공동 예방 활동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협업해서 온라인상 불법 유해행위 정보도 삭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 가상통화, 다크웹, 딥페이크 등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대응 방안도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연구를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의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서 연구 자문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모집은 그 연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범죄 수익 추적 수사팀이 우리 경찰청과 지방청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역시 이 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토록 법무부나 외교부와 협업을 강화토록 하겠고요. 또 범죄 수익을 신속히 동결해서 피해 회복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방 강사 현장 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표준안을 개정 보완해서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겠고요. 또 사이버캅 그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이용자 수 증가에 맞춰서 2014년도에 배포한 앱입니다. 그 다운로드가 약 100만 회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이버 사기 이력 조회라든지 또 예방교육 신청이라든지 예방수칙 안내 등도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불법 도박이나 사기 쇼핑몰, 메신저 피싱 사이트 등 신속히 차단해서 피해 확산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청 사이버캅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구글 플레이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이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응대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부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Q&A를 좀 하고 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요. 너무 지금 아무래도 저희랑 사실 현실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상당히 좀 깊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발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그러면 한 서너 개 질문이 조금 인편이나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이하게 이거 저의 질문인데 특이하게 이제 발표하시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유형에 대해 최근에 어떤 1, 2월부터 시작된 그런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그러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유형과는 달리 지금 어떻게 보면 집에서 보통 생활을 좀 많이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유형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알려주시면 저희가 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어떤 인식을 높이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봅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음성화, 다양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출입 기자라든지 이쪽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각각 사건 아실 겁니다. 엠번방 사건의 주범, 각각이 박사방의 주범 박사와 서로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적할 수 없다, 잡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의 경찰을 조롱하거나 국가 공권을 조롱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각각 검거 전입니다. 검거 전에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흔적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조심을 해서 현금 거래하다가도 또 10번 현금 거래하다가도 갑자기 돈 쓸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좌로 보내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 계좌로 이용하는 것이 딱 우리 수사기관에 캐치가 돼서 그걸 단서에서 검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성화, 다양화, 조치가 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수사 기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경찰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하고 또 공동 연구를 하고요. 또 관련 전문가, 의와 같은 또 세미나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런 학계와 같이 대응을 해서 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신종 범죄고 또 조직화되고 다양화된다 할지라도 음성화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체계적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온라인상에서 온 것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또 발표자분과 또 중복될 수도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예방 교육도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게 아무래도 일반 민간 부분들은 좀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이버 범죄가 제가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신고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영상 삭제라든가 그 다음에 수사 진행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매뉴얼 예방 교육을 좀 충분히 들으면 저희가 그걸 알 수 있을 텐데 혹시 이 시간을 빌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혹시 좀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그 신고 상담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던 ECRM이라고 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모바일로도 그 가능합니다. 아까 사이버캅 앱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그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 인증만 거치면 바로 그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이게 신고하면서 본인의 신분은 좀 노출시키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고도화하면서 제보라는 그런 그 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상담, 제보 이 코너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고해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신고자나 피해자한테 충분하게 알려서 피해자 보호도 가능할 수도 하겠습니다. 이 삭제 차단 관련해서는 특히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계속 유포가 되는데 이 피해자들은 어디가 유포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보라고 그러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자기 신체가 나온 부분을 검색해서 찾는다는 게.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시값과 DNA 값만 그 등록을 하면은 주요 그 SNS, 주요 사이트 이런 부분을 그 검색을 해서 자동으로 어디 유포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삭제 차단할 수 있는 그 결정하는 그 공식 기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삭제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이미 구축되어 있고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4개 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피해자 상담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여가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도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사실 민감한 부분이고 상당히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라 더군다나 공직에 계시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설명을 해주신 우리 최경경 청장님께 최동상 청경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